나는 그날 밤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버지와 형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이게 같은 년아, 집 팔아서 빚 갚아. 아버지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형은 불안한 눈빛으로 방망이를 쥐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집 안을 뒤집어 놓았다. 서랍을 열어 돈을 찾고 가구를 부수며 위협했다. 내가 안 팔면 우리가 팔아버릴 거야. 이 집은 원래 우리 거니까 형의 말이었다. 그 집은 내가 10년간 일해서 산 유일한 안식처였다. 부모님의 빚 때문에 팔아야 한다고?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출근했다. 서울의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일상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달라졌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물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늘 희생양이었다. 아버지의 도박빚, 어머니의 병원비, 형의 사업 실패. 모두 내 몫이었다. 이번에는 2억 원 후 그들이 말하길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하지만 그 야구 방망이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이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랬다간 더 큰 소란이 될 터였다. 아버지는 울면서 용서를 빌 것이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전화해 내가 왜 그래? 라고 할 테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문제는 내버려 두는 게 관례다. 이혼이나 고소는 불효로 낙인 찍히기 쉽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관찰했다. 그들의 일상을 파악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도박장에 드나들었고 형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들며 돈을 구걸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를 원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논리적이었다. 먼저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집문서를 다시 확인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장 비슷한 걸 만들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로 간다. 그걸 가족에게 슬쩍 흘렸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 내가 죽으면? 미쳤어. 하지만 그 말 속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 다음은 형부터였다. 형은 IT 업계에 발을 들이려 했지만 실력은 없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이력서를 조작했다.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가짜 추천서를 만들었다. 형이 지원한 회사에 그걸 보냈다. 결과는 채용 취소. 자격 미달지라는 통보. 형은 화를 내며 나에게 전화했다. 너 이 일에 관여했어. 나는 대답했다. 형, 내가 왜?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매일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아니, 계획서를 썼다. 오늘 아버지는 카지노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 내일은 그걸 이용하자. 그런 식으로. 감정은 억눌렀다.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울면 지는 거였다. 대신 나는 더 차갑게 생각했다. 임시가 아니라 정구적으로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끈이 나를 묶고 있었다. 그 끈을 끊는 게 복수였다. 형의 사업이 망가지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다. 그는 나름대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항상 내 등을 밟고 올라섰다. 동생아, 이번만 도와줘. 그 말이 지겹다. 나는 은행 기록을 뒤져 형이 대출 내역을 찾았다. 그리고 세무서에 익명 제보를 했다.
불법 대출 의심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형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에게 왔다. 돈 좀 빌려줘. 세금 낼 돈이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나도 없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정말 나인가? 아버지는 더 어려웠다. 그는 늙었고 도박 중독이었다. 나는 그의 도박장을 찾아가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빚을 지면 내가 갚아줄게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대신 나는 아버지의 빚을 증폭시켰다. 주인에게 돈을 주고 아버지가 더 깊이 빠지게 유도했다. 그 사람, 돈 많아요. 더 빌려주세요. 아버지의 빚은 3억으로 불어났다. 그는 절박해졌다. 딸아, 집 팔자. 나는 말했다. 아니요, 그날 아버지는 울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느낌도 없었다. 아니, 느꼈다. 공허함을. 어머니는 중립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무기였다. 내가 안 도우면 내가 죽어. 그런 메시지. 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치료비 제가 내겠어요. 하지만 가족 방문 금지. 어머니는 화를 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나 없이 살 수 없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생존이었다. 점점 내 생각이 변했다. 처음에는 그들을 미웠다. 이제는 무관심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회사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 나는 웃었다. 원래 그래.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의심이 들었다. 이게 끝나면 내가 남아있을까? 복수는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형의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나를 의심했다. 너밖에 없어. 내가 IT 전문가잖아. 그는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CCTV로 그의 얼굴을 봤다. 절박함이 가득했다. 동생아, 제발.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때리려 했을 때 제발이라고 했나? 야구 방망이의 기억이 선명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의 과거를 조사했다. 회사 컴퓨터로 그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공개 정보를 모았다. 형은 페이스북에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접근했다. 투자할게요. 형은 흥분했다.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나는 변장했다. 모자와 마스크. 5천만 원 투자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그의 사업 계획서를 넘기는 거였다. 나는 그걸 분석했다. 허점 투성이었다. 그 다음 나는 그 계획서를 경쟁사에 보냈다. 이 아이디어 훔쳤어요. 형의 사업은 무너졌다. 투자자들이 떠났다. 그는 파산 신청을 했다. 나에게 전화 왔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형, 무슨 소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게 위험했다. 형은 똑똑했다. 그는 추적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내 집 근처에 이상한 사람이 서성거렸다. 공포가 밀려왔다. 밤에 잠이 안 왔다. 만약 들키면, 하지만 그 공포가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반격했다. 탐정의 정보를 역으로 캐냈다. 그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제보했다. 탐정은 사라졌다. 형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그의 메시지. 나는 무시했다. 아버지의 빚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도박장 주인이 찾아왔다. 내 아버지 빚, 내가 갚아. 나는 웃었다. 왜요? 저는 가족 아니에요. 주인은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녹음했다. 그 대화를.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입니다. 주인은 잡혔다. 아버지는 더 깊이 빠졌다. 그는 거리로 나앉을 뻔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아버지 죽으면 내 탓이야. 어머니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정말 내 탓인가? 가족의 고통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원래 그들의 것이었다. 나는 그걸 돌려준 것뿐. 그래도 내 영혼이 조금씩 썩어갔다. 회사에서 실수했다. 코드에 버그가 생겼다. 동료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알았다.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형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조용히. 미안해. 그날 그는 울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을 봤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 순간 후회가 들었다. 멈춰야 하나? 하지만 아니었다. 멈추면 다시 시작될 터였다. 나는 형의 사업을 완전히 망쳤다. 그의 파트너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사기꾼이에요. 증거 첨부. 형은 소송에 휘말렸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어머니가 전화했다. 와봐.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다. 약해진 모습. 따라 그의 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병원비는 내가 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이제 그들은 나 없이 살 수 없었다. 의존하게 만들었다.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권력이었다. 그들을 통제하는 기분. 하지만 그 권력이 무서웠다. 이게 나인가? 거울 속 나의 눈이 낯설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복수가 내 삶을 삼키고 있었다. 형의 소송이 시작되자 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가족 재산 침해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 나는 미리 준비했다. 내 변호사가 대응했다. 증거 없음. 형은 패배했다. 비용이 더 쌓였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였다. 나에게 메시지 보냈다. 내가 다 한 거지? 왜?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새 직장을 알아냈다. 편의점 알바. 나는 그 가게 주인에게 익명으로 말했다. 그 사람 도둑질 전과 있어요. 거짓이었다. 하지만 주인은 해고했다. 이제 형은 길거리에서 살았다. 노숙자 쉼터. 나는 가끔 그를 봤다. 지하철에서. 그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와 원망.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반격하면 형은 똑똑했다. 그는 내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내 이메일이 해킹 시도당했다. 나는 방화벽을 강화했다.
하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다. 아버지의 병은 악화됐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스트레스 줬어. 나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 옆에 앉았다. 왜 나한테 그랬어? 그의 질문.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 아버지는 사망했다. 장례식에서 형과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서 있었다. 눈물 없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다. 불효녀 속삭임. 하지만 상관없었다. 장례 후 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이제 내가 도와줘. 그녀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가세요. 그녀는 화를 냈다. 내가 아버지 죽였어.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정말인가? 밤에 악몽을 꿨다. 야구 방망이가 나를 향해 휘둘러지는 꿈 깨어나서 생각했다. 이게 복수의 대가야. 형이 사라졌다. 소문으로 들었다. 자살 시도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의료 기록을 봤다. 우울증. 그게 내 탓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형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울었다. 돈이 없어.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조건 붙여. 이제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내 삶이 변했다. 회사에서 잘렸다. 집중력 부족으로. 죄송해요. 상사의 말.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이제 그만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나는 치료비를 끊었다. 스스로 하세요. 그녀의 메시지. 죽을래. 나는 무시했다. 점점 내가 변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이상해. 그들의 말.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고독이 나를 보호했다. 밤에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의 재산을 압류하자. 그녀의 작은 아파트. 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빚 상환 명목으로. 어머니는 항의했다. 하지만 패배했다. 형이 돌아왔다. 병원에서 퇴원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끝내자. 그의 말. 피곤한 얼굴. 나는 문을 열었다. 무슨 소리? 그는 말했다. 내가 다 한 거 알아. 증거 있어. 내 심장이 멎었다. 들켰어. 그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내 이메일 흔적. 나는 침착했다. 그럼 그는 울었다. 미안해. 그날 일. 그 순간 망설였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경찰이 왔다. 형의 신고. 협박하지만 증거 부족.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불안이 커졌다. 이제 위험해.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나는 더 조심했다. 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카메라, 알람. 형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는 이제 나를 스토킹했다. 지하철에서 따라왔다. 나는 느꼈다. 그의 원망이 커졌다. 내가 왜 그래? 그의 메시지. 나는 차단했다. 어머니의 아파트가 압류됐다. 그녀는 쉼터로 갔다. 내 탓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암으로. 장례식은 형이 치렀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무덤에 갔다. 혼자.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필요했다. 형은 이제 홀로 남았다. 그는 직장을 구했다. 택배기사,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회사에 제보했다. 운전 기록 불량이 해고됐다. 형은 절망했다. 나에게 왔다. 죽일 거야, 이 그의 위협. 나는 녹음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살해 협박 형은 체포됐다. 재판에서 형은 울었다. 가족이었어. 판사의 말 가족 문제지만 법은 법. 형은 징역 6개월. 나는 법정에서 봤다. 그의 눈빛. 증오.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출소 후엔 하지만 이제 그는 망가졌다. 교도소에서 내 삶은 공허했다. 새 직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즐겁지 않았다. 밤에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가족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없었다. 야구 방망이부터.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증거 소각. 하지만 머릿속에 남았다. 형이 출소했다. 6개월 후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 대신 소문으로 들었다. 도박에 빠졌어, 아버지처럼. 나는 지켜봤다. 그의 빚이 쌓였다. 이번에는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가 무너지는 걸.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새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가게. 나는 그걸 망쳤다. 경쟁 업체에 돈을 주고 가격 경쟁 유도. 형의 가게는 문 닫았다. 그는 다시 노숙. 이번에는 자살 시도. 성공했다. 뉴스에서 봤다. 30대 남성, 지하철 투신. 그 소식에 나는 멍했다. 내 탓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선택. 장례식에 갔다. 혼자. 사람들은 나를 봤다. 유일한 가족 속삭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홀로 남았다. 집에서. 그 집 아직 내 거다. 하지만 공허하다. 밤의 악몽. 가족의 얼굴. 왜? 그들의 질문. 나는 대답한다. 너희가 먼저. 내 심리가 무너졌다. 회사에서 휴가 냈다. 정신과 같다. 우울증, 의사의 진단. 약을 먹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형의 죽음 후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회사에 복귀했다. 승진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동료들이 물었다. 가족 일, 나는 웃었다. 없어, 그게 사실이었다. 밤에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사회가 남았다. 그 사회가 가족을 강요했다. 혈연이 최고, 그런 문화. 나는 그걸 바꾸려 했다. 아니, 그냥 나 자신을 보호했다.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가족폭력 생존기에 내 이야기를 썼다. 야구 방망이부터. 블로그가 퍼졌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그래, 댓글. 하지만 비난도. 불효, 나는 무시했다. 그게 내 복수였다. 사회에 대한. 임랭 콩QAI, 누토이 더 낸 나. 변호사를 통해 재단을 만들었다.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인의 재산 일부를 기부. 그게 아이러니였다. 가족 때문에 얻은 교훈으로.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이 커졌다. 꿈에서 형이 나타났다. 내 탓이야 깨어나서 울었다. 처음으로. 그 울음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후회하나. 새로운 위협이 왔다. 형의 친구,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죽였다. 그의 말,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모았다. 내 블로그를 봤다. 이게 내 이야기지. 나는 침착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했다. 그 친구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 증거 부족. 승소했다. 하지만 비용이 들었다. 정신적 피로. 이제 나는 지쳤다. 집에서 혼자. TV를 봤다. 뉴스. 가족 폭력 증가 웃음이 나왔다. 내 덕분. 정신과에서 말했다. 트라우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더 먹었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썼다. 끝났다. 그리고 삭제. 이제 평범하게 살자. 하지만 가능할까? 평범한 삶은 오지 않았다. 매일 출근, 퇴근. 하지만 머릿속은 과거. 야구 방망이 소리. 아버지의 외침. 형의 눈빛. 어머니의 울음. 그게 나를 따라다녔다. 회사에서 실수 늘었다. 상사가 말했다. 집중해. 나는 노력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사표 냈다. 쉬고 싶어요.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책 읽기. 산책. 하지만 고독이 무거웠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공허함.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다. 데이트 앱 남자를 만났다. 가족은 그의 질문. 나는 말했다. 없어. 그는 이상하게 봤다. 관계는 깨졌다. 정신과에서 말했다. 치유 필요. 그룹 상담 갔다. 피해자 모임. 그들의 이야기 들었다. 비슷했다. 참았어. 연후 복수하지만 그들은 후회했다. 잃은 게 많아. 나도 그랬다. 후회. 하지만 인정 안 했다. 필요했어. 어느 날 우편물 왔다. 형의 유품. 노트. 동생아, 미안해. 사랑해. 그 글씨에 눈물이 났다. 불태웠다. 하지만 기억됐다. 이제 나는 산다. 홀로. 하지만 질문이 맴돈다. 이 복수가 옳았나?